상태 패턴. 상태 패턴은 객체의 내부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행동 패턴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입니다. 근데 객체 중에 객체 내부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건 거의 없겠죠. 그렇죠? 모든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 패턴은 이런 상태에서 상태가 변했을 때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지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면 은행 계좌가 있다. 은행 계좌는 입금할 수 있고 출금할 수 있죠. 근데 객체의 상태라고 하면 잔액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잔액이 변경된다고 해서 입금이나 뭐 출금이 바뀌지는 않죠. 잔액이 부족할 수 있고 뭐 그렇지만 그 메소드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일반적인 객체들에 대해서는 이 상태 패턴을 적용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객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태들이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 이 상태에서 어떤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달라지는 경우. 그리고 이 상태 변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 설명이 좀 잘 안 되는데 뒤에 가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상태 패턴은 상태들을 객체로 표현해요. 또다시. 그러니까 객체가 상태를 갖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상태를 객체로 표현한다 라는 겁니다. 뒤에 보면 알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잘 안 되는데 건볼 기계 프록시 패턴을 미리 보고 와서 프록시 패턴 봤을 때 건볼 기계가 나왔었어요. 돈 넣고 돌리면 건볼이 나오는 건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상태가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상태들에 대해서 상태 전이도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최초에 이제 동전이 없는 상태, 건볼이 없는 상태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려놨는데 동전이 없어. 동전이 없으면 손잡이를 돌려도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손잡이를 돌리려면은 동전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동전이 투입이 되면 동전이 있다는 상태로 전이가 됩니다. 그럼 이 전이에서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취소를 해가지고 돈을 그냥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건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볼을 판매가 되고, 만약 손잡이 건볼이 판매되면 이 상태에서는 건볼의 개수에 따라서 건볼이 0개보다 많으면, 여전히 건볼이 있으면 계속 판매가 가능하니까 동전 없은 상태로 가고, 건볼이 0개가 되면 건볼이 없음 상태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건볼을 넣어주면은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그 상태는 표시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 명확하게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상태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태 패턴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구현한다. 얘를 구현한다. 그럼 어떻게 구현하냐면 상태들이 종류가 있으니까 상태는 유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상태들이. 그러면 그 상태를 우리가 열거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거형으로. sold out, no coin, has coin, sold. 이름이 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no coin은 지금 코인이 없는 상태. has coin은 동전이 투입된 상태. sold는
건보를 그 기기에서 손잡이로 돌려서 판매된 상태고, sold out은 건볼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insert coin 등등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 동전 투입, 투입 취소, 손잡이 돌림, 이런 거는 이 기계에 대해서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런 일들은 뭘로 구현이 되냐면 메소드로 구현이 됩니다. insert coin, turn, 이거 손잡이 돌리는 거, 그 다음에 cancel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메소드로 구현이 돼요. 메소드로. 메소드 구현이 되면 그 메소드에서는 현재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래서 insert coin인데 sold out 상태에서는 껌이 없는 거죠. 껌이 없을 때는 동전이 넣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요. no coin 상태면, 동전이 없는 상태에서 동전을 넣으면 상태는 어디로 바뀌어야 돼? has coin 상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나머지도 이 상태에서는 동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동전이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로 동전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 기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코드로 보면 인서트 코인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스위치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상태에 따라서 그 인서트 코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있고 없는 애 있으니까. 또 나머지도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도 일련의 스위치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 안에는 스위치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스위치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건,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문자열만 출력하는 데는 실제 그것의 의미는 그 상태에서는 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디버깅 하는 목적이 아니면은 이런 문자들을 출력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은 이 스위치문이 항상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구현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디스펜스예요. 그러면 이 디스펜스는 어디서만 가능해? 솔드 상태에서만 건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솔드 상태에서만. 그러면 if current state가 sold면 요거하고 else,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태 기반에 있는 그 상태가, 이런 상태 트랜지션, 이런 형태로 명확하게 구현이 되는 것을 실제 코딩하게 되면 똑같은 구조의 코드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거가, 이런 개념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또 그런 형태로 구현했을 때의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은 상태가 원래 있었는데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확장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거에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 상태 전이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존과 달리 지금은 얘가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태가. 즉 이건 뭐냐면 매번 건볼을 구입할 때 10%의 확률로 건볼을 2개 주는 거예요.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서. 똑같은 돈이지만 10분의 1 확률로 2개를 준다. 그러면은 상태도가 바뀌고 상태 전이도가 바뀌게 되겠고, 그럼 이거에 따라서 코드가 바뀌어야 돼요. 코드가. 그러면 어떻게 코드가 바뀌냐면은 여기에다가 케이스열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 상태로 구현했다 그러면 모든 메소드마다
insert coin, dispense, 뭐 이런 것들마다, 이제 코인마다 이제 이 상태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코딩을 했는데, 조건물 가지고 코딩을 했는데, 이 조건물 가지고 코딩을 했더니 여러 메소드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되게 되겠고, 이런 구조 하에서 상태가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상태가 바뀌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기능이 바뀌어서 새로운 상태가 추가된다든가, 기존 상태에서 해야 했던 일이 보완되거나 수정돼야 될 때 많이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존 코드들을 수정해야 되는, 각 함수들을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요런 상태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태들을 별도 객체화하는 걸. 그러면은 이제 요 개념에서 보면 원래 건볼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건볼 머신이. 그럼 원래는 여기에 상태가 갖고 있을 텐데, 이제는 얘가 상태를 나타내는 객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가 뭐 solid state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5개 중에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없을 때, 얘가 아직 추가가 안 됐을 때는 4개를 구현해 놨겠죠. 4개를. 그러면은 각각에서 no coin state에서는 insert coin만 의미 있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거예요. 여기다가는 요 코인과 관련된 상태만 구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상태 전이를 여기 상태에서 어떤 경우가 발생해서 상태를 이렇게 바꾸면은 얘는 항상 객체 하나를 유지하는 거예요. 요 객체 중에 하나. 그리고 인서트 코인을 누르면 거기서 누가 밖에서 실행하면은 어떻게 해요? 얘가 인서트 코인을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위임을 해줘. 현재 내가 유지하고 있는 상태 객체한테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는 인서트 코인, 인서트 뭐 이런 메소드들을 구현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구현 안 하고 요로 위임만 해주는 거지. 이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상태를 바꿀 때 기존 애들은 수정해야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얘를 추가함으로써 새 상태를 모델링하는 게 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와 관련된 어떤 방식으로 구현에 따라서 얘네들은 하나도 수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구현한 방법에 따라서는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얘로. 왜냐하면 여기서 뭐 일로 바뀌어야 된다든가 등등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 자체가 안 바뀌는 건 아니지만 바뀌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떤 방법에 따라서는 얘 안 바꾸고 얘네들을 안 바꾸고 얘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를 추가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뒤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이 코드를 한번 보면 코인의 상태를 5개를 만들어 놨죠. 이미 만들어 놓고 current state는 이 current state는 처음에는 sold state나 sold state가 아닌데 틀렸다. sold out state가 돼야 되겠고
공이 없어. 껌볼이 없어. 껌이 없어. 그러면 sold out state 해야 되고, 아니면 no coin state. 그러니까 요 current state는 요 5개 중에 하나를 유지하고 있죠. 유지하고 있고, 요런 메소드를 보면 insert coin 하면 어떻게 해? current state에서 insert coin을 부르게 되면 돼요. 그럼 이 코드는 되게 깔끔하죠. 각각에서는 저기다가 다 구현할 테니까, 여기다가 다 구현을 해야 되니까, 각 상태에서 하는 일들을 여기다 구현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항상 이 스테이트 패턴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언제 써요?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 명확하게 그려지고, 내가 구현하려는 어떤 객체의 어떤 상태 변화가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으로 명확하게 그려지고, 그 상태들마다 이루어지는 일들, 이 상태 전인과 이 상태들이 명확하게 그려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상태, 스테이트 패턴을 이용해서 구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구현하게 되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조건문 갖고 구현하는 것보다는 코드의 수정이나 코드의 그 간결성 이런 것 측면에서 응집성 이런 것 측면에서 좋아진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계좌다. 이런 건 스테이트 패턴으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좀 명확한 것들. 문도 상태가 있죠. 닫혀 있거나 열려 있거나 잠겨 있거나 거기에 따라서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잠글 수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죠. 지금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어떤 간단한 거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테이트들이 명확하게 있고 이 스테이트 전이들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 전이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트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 스테이트 패턴은 객체가 유지해야 되는 상태들을 별도 객체로 만든다. 별도 객체로. 그 상태를 별도 객체로 만들고 그 객체들이 바뀌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 따라서 바뀌게 되겠고 어떤 일들은 얘한테 무의미한 형태로 구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상태 패턴은 상태를 나타내는 객체를 써요. 그러면 이런 객체가 해세이로 유지하고 있겠죠. 해세이로 유지하고 있겠고 상태 전이에 따라서 유지하는 객체가 바뀌겠죠. 체인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객체를 문맥이라 그래요. 컨텍스트. 상태 객체들을 유지하는 그 객체. 그럼 여기서는 껌볼 머신이 문맥 객체예요. 컨텍스트 객체고. 이런 sold out state라는 게 상태 객체들이죠. 상태 객체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구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전이는 누가 하냐? 상태 전이를 누가 하냐? 상태 전이를 상태 객체가 할 수도 있고 문맥 객체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현하는 방법은 상태 기반 전이 하는 방법이 있고 문맥 기반 전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태 기반 전이, 문맥 기반 전이.
상태 기반 전이를 하면 무슨 그냥 직관적으로 뒤에 안 보더라도 상태 기반 전이하게 되면 또 문맥 기반 전이를 하게 되면 객체들 간에 클래스 간의 의존 관계가 어떻게 달라요? 자, 문맥 클래스 하나, 상태 클래스 5개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문맥은 가능한 상태의 종류가 몇 개? 5개 있다는 거죠. 그 5개마다 클래스 하나씩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객체를 얘네들이 유지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상태 기반 전이는 어떻게 돼야 돼? 상태에서 전이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의 상태 클래스는 또 다른 상태를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되는 형제끼리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상태 객체들끼리 서로 의존 관계가 성립돼요. 그쵸? 이 상태 기반에 전이한다는 건 내가 요거 하고 나서 여기서 불러주면 예를 들면은 요 상태에서 인서트 코인이 들어오면은 내 상태를 일로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얘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 기반 전이에서는 얘는 그냥 일만 하면 돼. 자기 일만. 얘가 알아서 전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요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태들 간에 의존할 서로 상태들을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면에서는 얘가 좋긴 좋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끝까지 가보면 얘가 더 깔끔해요. 얘가 더 코딩은 구현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렵다.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요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는 상태 중 하나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얘가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누구한테? 이 상태한테 위임하는 형태로 현재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현재 상태가 뭐 sold out state면 sold out state한테 그 행위를 하라고 할 거고 뭐 has coin state면 coin 그 state한테 핸들하게끔 하게 되겠습니다. 오브젝트가 실제 상태 변화했을 때 뭘 바꿔요? 유지하고 있는 객체를 바꾼다. 객체를 바꿔요. 그러면 그 슬라이드 갖고 설명하기보다는 코드 갖고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01부터 08까지 껌볼 8개 버전의 8버전의 그 프로젝트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스테이트 패턴을 활용하지 않는 버전입니다. 그럼 일련의 스위치 문으로 있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스위치 문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 이렇게 껌볼이 없어 판매가 중단됨 이런 것들은 실제 구현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응용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여기는 여기에 내가 지금 무슨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한 다음에는 필요한 상태 전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버전입니다. 두 번째 버전은 상태 기반 전이를 하는 버전이에요.
상태 기반. 상태에서 전이를 하는 버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가능한 상태만큼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놨죠. 그럼 내 건볼을 10개 만들면 얘네들이 각각 4개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볼 하나당 상태 객체 4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뭘 주고 있어요? 디스를 주고 있죠. 그런 형태로 우선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태 기반 전이를 하는 우리 이 01 버전에서는 생성자에서 문맥 객체를 상태 객체한테 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상태들은 문맥마다 각각 존재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볼 기계를 10개 만들면 곱하기 4만큼의 상태 객체가 필요한 거죠. 알겠죠? 그리고 상태들을 여러 개 있는데 각 상태들은 그 원래 이 건볼 객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하지는 않더라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 그림에서 다수는 요 메소드로 구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전 투입 취소, 손잡이 돌림. 이런 것들은 메소드로. 그러니까 그 기기에서 밖에 있는 사용자들이 그 기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성공 실패는 또 다른 얘기고 여기서 가는 거는 이제 상태 전이가 사용자가 밖에서 어떤 행위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바로 전 어떤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바뀌는, 내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태 전이가 외부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또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사용자가 상호작용해야 되는 거죠. 동전을 투입하거나 투입된 동전을 취소하거나. 손잡이를 돌려야지만 일로 가. 근데 일로 간 다음에 얘가 일로 갈지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시스템에서 건볼에 있는 건볼 수를 보고 알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상태 전이도를 그린 다음에 여기서 밖에서 상호작용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를 보고 이것들을 갖고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서트 코인, 이젝트 코인, 턴 크랭크. 여기까지는 턴 크랭크가 손잡이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스펜스도 메소드로 돼야 될지 빠져야 될지는 좀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손잡이를 돌리면 돈 있을 때 손잡이 돌리면 자동적으로 디스펜스가 되는 거지, 돌린 다음에 또 디스펜스를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밖에서 뭔가 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손잡이를 돌리기만 하면, 돈이 있어서 손잡이를 돌리게 되면 그냥 건볼이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델링 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밖에서 그 기기와 상호작용해야 되는 메소드들은 다 여기에 와야 돼. 근데 디스펜스 같은 게 오도록 만들 수도 있고 안 오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구현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 만들게 되는데, 자, 디스를 줬죠. 생성자에서 디스에서 문맥 객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는데 여기 보면 eject coin, turn crank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태야 지금? 돈이 있는 상태죠. 돈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취소하는 일이고 아니면 손잡이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구현되어 있어? G machine set state, G machine get no coin state, G machine set state, G machine get sold state. 이렇게 되어 있죠. 코드가 조금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깔끔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문맥 객체의 상태 바꾸는 세터가 있는 거고 그 상태를 내가 특정한 애를 또 갖고 와서 게터로 갖고 와서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가도 돼요. G machine chain to source state. 지금 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으면 set state라는 메소드가 하나 필요하죠. 그 다음에 get 어떤 state는 몇 개 필요해? state가 몇 개야? 4개니까 4개 필요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얘는 필요 없어요. set state는. 여기서는 이제 set state가 필요 없고 change to 무슨 state? 얘가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한 형태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구현하는 방법도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다. 어쨌든 상태 전이를 누가 한다? 지금 버전에선 누가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상태 전이가 하잖아. 건볼 머신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요.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되니까 얘네들은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 어떻게 놨어요? 턴 크랭크하고 바로 디스펜스를 연달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잡이 돌렸을 때 올바른 상태로 전환이 됐으면 디스펜스가 자동적으로 불려지게 되겠죠. 여기 보면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면 디스펜스를 이 상태에 부르면 건볼의 디스펜스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선 건볼의 상태를 보고 건볼이 더 이상 없으면은 솔드 아웃 스테이트로 하고 아니면 노 코인 스테이트로 전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2번째 구현하는 방법 설명드렸는데 대략 이해되겠죠? 그렇죠? 상태 객체들을 만들고 상태 객체한테 문맥 객체를 생성자한테 준다. 그리고 각각 메소드 구현할 때 상태 전이가 필요하면은 문맥 객체의 set, get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change 이런 걸 이용해서 상태 전이를 그쪽에서 상태 객체에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요 세 번째는 두 번째에서 더블 소울 스테이트 그 10% 확률로 건볼 2개 주는 그게 추가됐을 때 코드가 얼마만큼 바뀌냐 얼마만큼 변화가 필요하냐를 비교해 보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요 둘 중에 어느 거?
상태 기반 전이에요. 그 상태 기반 전이에서 상태를 추가했어요. 더블 솔 스테이트라는. 그럼 얼마만큼 바뀌냐? 그걸 한번 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아까 설명드렸던 set get 쓰지 않고 change to 그 형태로 구현해 놨어요. change to no coin state. 그러니까 요게 두 번째가 상태 기반 전이고 얘도 상태 기반 전이에요. 3번도. 근데 얘는 내부적으로 get, set 4개, set 하나 이렇게 구현되어 있고 여기는 change 4개. 근데 여기가 5개가 된 거는 요 상태가 하나 더 들어가서 5개가 된 거예요.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는 표시되어 있으니까 크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바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안 변한다는 거. 그러니까 has coin state 얘가 추가됨으로써 얘도 변하고 있죠. 왜? 얘는 그 확률에 따라서 0. 여기 원래 그 노트는 10%인데 50% 짜면 0.55로 돼 있고 그러면 하나는 솔드 스테이트로 가야 되고 아니면 to 그냥 일반 솔드 스테이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얘가 추가가 되면 상태가 추가되면 나머지 스테이트들은 별로 안 바꿔줘야 되는데 관련돼 있는 요 상태와 연관되어 있는 상태들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상태 객체에서도 수정이 불가피해요. 그렇지만 얘랑 아예 관련이 없는 애들은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정할 필요는 없고 물론 메소드가 전체적으로 추가되면 다 수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변화는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요 건볼 머신만 보더라도 추가가 된 게 상태 하나 여기 추가됐고 그렇죠? 상태가 하나 늘었으니까 상태가 하나 추가됐고 그 상태로 다른 애들이 문맥 전환 그 상태 전이를 할 수 있게 요게 추가됐고 나머지는 하나도 변경된 게 없습니다. 기존 요거랑 비교해 봤을 때 문맥 객체는 바뀐 게 없다는 거죠. 크게 바뀐 게 없다. 4번은 문맥 기반 전이에요. 문맥에서 바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state 패턴을 쓰니까 각마다 상태 객체들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안 가? 주석 달랐는데 옛날 거랑 그 상태기만 보면 디스가 안 가죠. 그럼 디스가 안 가면은 뭘 할 수 있을까? 이 상태 객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상태 객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번, 3번 버전에서 상태 기반 전이에서는 문맥 객체가 10개 그리고 하나당 우리가 필요한 상태 객체가 4개면
상태 객체가 40개가 필요한 거죠. 요 방식에서는 만약 얘 4개를 다 모든 애들이 공유한다. 뭐가 돼 있어요? 스태틱이 돼 있죠. 그러면 껌볼 기계를 10개 만들어도 얘네는 몇 개 존재해? 얘네는 4개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태 기반 전이에서는 물론 공유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은 아닌데 아까처럼 생성자에서 문맥 객체를 주는 형태로 구현하면 절대 공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맥 기반한 애들은 상태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환하는데 보세요. 요 코드만 놓고 보세요. 요 놓고 보면 current state에서 insert coin을 실행했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얘의 결과에 따라서 뭐라고 있어요? 요거 뭐라는 거야? 요게 상태 전이죠. 그렇죠? current state를 요 상태로 바꾼다는 거 아니야? 어디서 상태 바꾸고 있어요? 문맥 객체에서 바꾸고 있어요. 뭐에 따라서? 요 수행을 했을 때 현재 상태에서 얘를 수행했을 때 바꾸는 거예요. 바꿔야 되면. 그러면 얘의 리턴 값은 어떻게 돼? 뭐가 돼? 불변으로 돼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리턴 값이 true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태 전이가 필요하다는 거고, false면 상태 전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맥 기반에서는 상태 기반에서 뭘 알려줘야 돼? 상태 변화가 필요하다 안 하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문맥에서 그거를 받아서 내가 상태 전이를 하는 거예요. 껌볼 모션에서. 그런 방식으로 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 만들게 되는데, 아까처럼 이 1, 2 보면은 막 그 모든 상태들마다 뭘 하고 있어요? 디버깅 목적으로 시스템 아웃 다 하고 있죠. 근데 만약 시스템 아웃이 필요 없으면 그 메소드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근데 여기서는 뭔가를 해야 돼. 리턴 값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어요. 상태의 인터페이스를. 불리한 값을 주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라는 거예요? 상태 전이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내가 노 코인 스테이트를 만든다. 그럼 노 코인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코인, 턴, 크랭크, 디스펜스 만들어야 돼? 노 코인 스테이트에서는 요 세 개 만들 필요 없죠.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돈 취소할 수도 없고 손잡이를 돌릴 수도 없고 껌벌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구현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돼? 인서트 코인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true, false로 결과를 주면 얘가 어떤 상태로 가야 되는지 거기서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요때 어떤 상태 전화가 필요하면 요로만 가. 근데 이렇게 말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려도 좀 애매모호한데 그러니까 A 사건이 발생하면 열로 간다. 그럼 이거는 그 true, false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A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루도 할 수 있고 일루도 할 수 있어. 그러면 A가 true를 반환한다고 해서 일루 갈지를 판단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불리언 대신에 얘가 뭘 반환해? 아예 상태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요거나 요거로.
여기서 A를 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 여기로 가라, 아니면 여기로 가라 라는 거를 직접 반환하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4번은 요걸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요거 불리언 값을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런 식으로 코딩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얘랑 3번의 건볼 모션을 비교해 보면 얘는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죠. 그냥 현재 상태에서 인서트 코인만 부르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상태 전환이 필요하면 상태 전환을 해버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또 제공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chain to, 뭐 get state, set state 이런 거 없어. 없는데 여기가 조건문으로 돼버리죠. 조건문으로 돼버리고 has coin state 같은 거 보면 뭐 여기 거 아니야. return false, return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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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뭐 이렇게 그러니까 return을 true 할지, return을 false 할지만 딸랑 되어 있어요. true, false로 되어 있고 건볼 머신에서 조금 구현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문맥전환, 문맥정의. 그 다음에 5번은 4번이 문맥 기반 전이었는데 5번도 문맥 기반 전이에요. 근데 요 4번에다가 뭘 추가했냐면 더블 솔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볼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추가했어요. 추가함으로써 뭐가 바뀌었는지 얘랑 얘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하면 1. 상태 기반, 상태 패턴 안 쓴 거. 2, 3은 상태 패턴 썼는데 얘는 상태 기반 전이고 4, 5번은 상태 패턴을 썼는데 문맥 기반 전이에요. 그리고 2번과 3번, 4번과 5번의 차이는 2번에다가 그 더블 솔 스테이트를 추가한 거가 5번이 된 거예요. 3번은 그거 하나. 그러면 기존의 어떤 상태 기반 전이를 구현했을 때 여기다가 상태를 하나 추가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문맥 기반을 구현했을 때 상태를 하나 추가하면은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는 어떤 또 그거 말고 좀 변화를 준 게 있나? 아, 아니네. 똑같네. 그거 말고는 추가로 변해 준 건 없습니다. 5번은. 3번은 약간 그 set get 대신에 change to 쓴 건 그런 차이는 있고 4번과 5번에서는 5번은 4번에 비해 그 더블 솔 스테이트가 추가된 거 외에는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게 쉽습니다. 뭔가 조금 또 될 수도 있고 상태 패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드를 봤는데 상태 기반 전이는 상태에서 전이를 해요. 상태에서 전이를 하고
그런데 지금 코드를 보면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주로 그 상태에서 그 메소드가 그 행위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만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rue, false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태가 전이가 필요하면 상태 전이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 실제적으로 문맥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 갖고 와서 내가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코드들을. 근데 내가 문맥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상태에서 처리하려면 문맥 객체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디스펜스를 하고 나서 건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해가지고 솔드 아웃 스테이트로 갈지 아니면 무슨 상태야? 노코인 스테이트로 갈지를 결정하려면 뭐가 필요해? 건볼의 개수가 필요한 거죠. 개수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기다 구현해 넣을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거기다 놓고 얘네들은 주로 이제 할 수 있냐 없냐, 상태 전이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것만 구현을 해놓고 있는데 상태 기반 전이에서는 특정한 객체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 문맥 객체의 상태를 바꿔야 되니까 2번에서는 어떻게 구현했냐면은 생성자에서 이 상태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요 문맥 객체를 생성자에서 넘겨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넘겨주고 있으면은 뭐가 안 되냐면은 공유가 안 되는 거죠. 객체들이. 왜냐하면 각 객체는 서로 다른, 그러니까 문맥 객체가 따로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얘를 바꿔야 되는 거죠. 얘가 얘를 바꾸면 안 되니까 그 디스를 얘네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얘가만 쓸 수 있지 다른 데서는 못 쓰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4번과 5번에서 문맥 기반 전이에서는 디스를 안 넘겨주고 있어요. 디스를 안 넘겨주다 보니까 상태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2번, 3번에서 상태 기반 전이를 하더라도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은 생성자에서 디스를 넘겨주면 안 되겠죠. 디스를. 그걸 넘겨줘서 이 상태 객체에서 문맥을 유지하는 한 얘는 다른 데 쓸 수 없어요. 이 문맥에서만 써야 되는 거지. 다른 데 쓸 수 없어요. 그럼 얘네들을 공유하려고 그러면 문맥을 넘겨주지 않아야 돼. 문맥을 넘겨주지 않다기보다는 문맥을 유지하고 있으면 안 돼. 어떤 문맥이 와도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구현돼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상태 기반 전이에서도 상태 객체들을 공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을까? 요게 그 3번 예제인데 여기서 문맥을 받았죠. 그리고 이런 데서 문맥을 쓰고 있죠. 그런데 얘를 유지하면 안 돼. 공유하려고 그러면. 그럼 이거 날려야 되겠죠. 이거 날리면은 여기서 얘네들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요때 여기다가 뭘 넘겨주면 될까? 뭘 넘겨주면 돼? 문맥을 넘겨주면 되죠. 그렇죠? 즉 상태 기반 전이에서도
아니, 스테이트가 아니라 건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만들고 생성자에서 안 주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구현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상태 기반 전이에서도 상태 객체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디스 자기를 주겠죠. 코드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그 상태 객체들을 상태 기반 전이에서도 공유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이제 설명드리고 요 6번이 이제 그런 형태로 약간 좀 달라지긴 했지만 상태 기반 전이인데 디스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상태 기반 전이에서도 상태 객체들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바의 경우에는 좀 더 파워풀하다보다는 하여튼 좀 다른 언어와 다르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1번에서 상태 패턴을 안 썼을 때 상태들이 존재하니까 그 상태들을 뭘로 나타냈어요? 열거형으로 나타냈죠. 그걸 이제 열거형으로 나타내고 여기다가 코딩을 해버리는 거예요. 얘네가 상태 객체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네가 그 상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상태 객체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열거형이.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요 상태 수만큼 뭐가 필요했어요? 클래스가 필요했죠. 근데 여기서는 열거형 하나에 왕창 이제 구현하는 거예요. 왕창.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으면 요 출력하는 게 필요 없으면 다 구현할 필요 없고 밑에 얘를 abstract로 만들어 놓지 않고 뭘로 하면 돼? return false로 놓게 만들면 되죠. 그러면 각각에서 얘는 다 false네. 그러면 이거는 쫙 아무것도 구현 안 해도 되고 sold out state 그냥 냅두면 되고 뭐 insert coin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has coin state에서는 insert coin, eject coin 요 두 개만 구현해 놓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구현 안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쫙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열거형으로. 그런데 얘는 불리한 이런 형태니까 얘는 무슨 형태겠어요? 상태 기반 전이, 문맥 기반 전이. 불리언으로 돼 있으면. 문맥 기반 전이죠. 그래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여기서 전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상태 기반에서는, 문맥 기반에서는 불리언 값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주냐? 이런 식으로
펌버 스테이트를 반환하게끔 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has coin state에서 eject coin 하면 no coin state로 가고 turn crank 하면 sold state로 가고 나머지에는 상태 변화가 없으면 뭘 리턴해요? 자기 자신. 상태가 그 자신은 유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더 깔끔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상태 패턴은 크게 상태 기반 전이, 문맥 기반 전이 형태를 구현할 수 있고, 자바에서는 그 열거형을 이용해 가지고 문맥 기반 전이로 구현하면은 깔끔하게 구현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알 수 있고 간결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있는 걸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이 공유와 관련된 건데 상태 패턴에서는 상태를 나타내는 클래스들은 상태를 나타내는 클래스는 일반적인 클래스들과 달리 보통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메소드만 정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태들을 순수 상태들이라 한다. 근데 우리가 봤던 그 상태 기반 전이에서 1, 2, 3번에서는 멤버 변수를 뭘 갖고 있었어요? 문맥을 갖고 있었죠. 문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컨텍스트 클래스에서 응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유지하고요. 하지만 특정한 상태에서만 필요로 하는 데이터이면은 특정 상태 클래스에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개별 클래스가 별도 멤버 변수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가 힘들어져요? 공유가 힘들어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문맥을 유지하더라도 이제 공유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문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공유가 안 되고, 상태 기반 전이는 기본적으로는 많이 구현하는 방식이 생성자에서 문맥을 전달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유가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구현하면서도 공유를 하고 싶으면은 그 각각 메소드에 뭘 전달해 줘야 돼요? 자기 자신, 문맥을 전달하게끔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 전이는 상태가 할 수도 있고 문맥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결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일반적인 규칙은 상태 전이가 고정되어 있으면 컨텍스트에서, 상태 전이가 동적이면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적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잡한 경우, 어떤 A1이 벌어지면 특정한 상태로 간다. 이거는 동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전이되는 경우죠. 근데 여기서 A가 발생했는데 1루도 갈 수도 있고 1루도 갈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문맥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태에서 하는 게 더 깔끔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에서 상태 전을 처리하면 스테이트 타입 간의 의존 관계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알아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컨텍스트 여기 존재하면은 스테이트 공유가 가능한가? 공유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태 기반 전이도 공유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문맥 기반 전이는 아까 같이 어떤 별도 멤버 변수만 없으면은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가 가능하면은 싱글톤 패턴을 구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처럼 자바에서는 열거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그 자체가 싱글톤이죠. 그렇습니다. 단점은 스테이트 패턴 사용하면 클래스 수가 증가가 된다. 클래스 수가 증가된다.
요 수만큼, 상태의 종류만큼 클래스가 필요하죠. 건볼 머신에서는 위너 스테이트와 솔 스테이트로, 위너 스테이트는 솔 스테이트 모델, 그러니까 그 위너 스테이트라기보다는 하여튼 우리 코드에서는 제가 어떻게 모델링 하냐면 더블 솔 스테이트로 모델링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로 공 2개 받는 거. 그럴 경우에 얘를 별도로 구현하지 않고 여기서 기존의 솔드 스테이트에서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승이라는 상태를 하나 더 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구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가지 상태를 하나의 상태를 모델링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독성과 나중에 변경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은 상태가 명확하게 분리되면 분리해서 코드 구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코드가 약간 중복되더라도 분리해 놓는 것이 확장 가능성이나 보안 측면에 좋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대신에 추상 클래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이 코드가 뭐냐에 따라서는 인터페이스에서 디폴트 메소드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인터페이스로 지금 스테이트들을 구현했는데 인터페이스 대신에 추상 클래스를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전략 패턴과 좀 비교를 해보면 전략 패턴은 한 메소드의 전략을 동적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외부에서 이를 원할 때 바꾸는 것입니다. 상태 패턴은 한 메소드의 전략으로 제한되지 않고 스스로 상태 전이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전략 패턴에 비해 수시로 더 많이 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상태가. 그리고 얘는 한 메소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바뀌면은 여러 메소드가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얘는 되고 안 되고 또 다른 생각하면 되고 안 되고 뭐 이렇게 바뀝니다. 유의미한 측면과 테스에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패턴을 구현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상태 전이는 여기 디스가 가고 get state 그 다음에 set state 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싫으면은 chain to state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얘가 요걸 컨텍스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할 수 없는 형태가 되고요. 컨텍스트 드리븐은 이제 보통 얘가 분리하는 데서 true, false를 리턴해 주겠고 얘가 true가 오면 어떤 상태로 전이하는 형태로 여기서 전이가 이루어집니다. 얘네들은 디스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상태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방법 1은 게터와 세터가 필요한데 그냥 여러 종류의 세터로 구현할 수도 있고요. 상태의 컨텍스트를 주어야 되는 거고요. 상태 전이가 상태 객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상태 객체는 형제 상태 객체를 알고 있어야 됨. 방법 2는 상대적으로 조건문을 많이 사용하게 됨. 즉 컨텍스트가 복잡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컨텍스트는 얘가 더 복잡하다. 문맥 기반이 좀 더 복잡하다. 방법 2는 코드를 통해 상태 전이를 쉽게 이해하기 힘듦. 반면에 방법 2는 각 상태 클래스 보면 상태 전이가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클래스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태 전이는 한눈에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떤 경우에 한눈에 보기 좋냐 하면은 열거형을 구현하면 한 파일에 모든 상태들이 다 구현되니까 한눈에 전체적인 그림이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bird's eye view를 확보할 수 있다. 열거형을 사용하면.
그런 거를 그래서 스테이트 드리븐에서도 여기다가 this를 넘겨줌으로써 상태 공유가 가능하다. this를 여기 넘겨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가 가능하다. 컨텍스트는 늘 원래 공유가 가능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열거형으로 이용해서도 스테이트 드리븐, 컨텍스트 드리븐은 모두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깔끔한 형태는 이 형태다. 문맥 기반이고 불리한 값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기에 if문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참이냐 거짓에 따라서 상태 전이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가면 커런트 핸들이면 얘가 안 바뀌었으면 this가 나오겠죠. 그럼 안 바뀔 거고 다른 경우면 상태가 변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코드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싱글턴이 돼버리고 공유하는 거고 코드도 깔끔해지고 bird's eye view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자바로 상태 패턴을 구현하면 제 느낌에는 얘가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클래스 메소드 중에 객체 상태 전이와 관련된 조건문들이 여러 곳에 많이 있으면은 상태 패턴으로 리팩토링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렇게 바꾸면은 그 상태가 향후 추가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테이트 패턴은 어떤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를 스테이트 패턴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얘의 상태들이 뚜렷이 있고 이 상태들을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통해서 표현이 가능하고 각각 상태에서 하는 일들이 제한적일 때, 바뀔 때 스테이트 패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스테이트 패턴은 상태 전이 기반, 문맥 전이 기반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자바에서 만약 구현한다 그러면은 열거형을 이용한 문맥 전이 기반 그것도 불리언을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메소드들이 스테이트를 리턴하는 형태로 구현하면 가장 깔끔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